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고쳐야죠. 예,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7강입니다. 7강은 2편의 마지막 장이죠. 3장의 경기변동이론. 이 부분에선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일절이 경기변동의 개념, 일반적인 경기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알아야 부동산 경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만의 경기, 그 측정 지표와 특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일이나 업무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국민소득, 실업 등의 상태를 우리가 경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기 변동에는 추세 변동, 장기적 성장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 이게 왜 이래요? 순환 변동은 추세를 중심으로 사이클을 보이는 현상. 계절 변동은 시즈널 해가지고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이 계절마다 나타나면 말 그대로 계절 변동이에요. 이 반대 현상이 불규칙 변동이 있다 이거죠. 불규칙 변동은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의한 변동이다. 뭐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 경기 변동의 개념은 경제 변수들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변화하는 어떤 경제학적 현상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제 변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득과 실업이죠.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한다면 호황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불황이다. 그리고 경기 순환은 회복, 호황, 정점을 찍고 후퇴, 불황, 다시 저점을 찍고 계속 돌아간다. 지금 요 부분이 슌페터라는 사람이 구분한 일주기다, 주기다,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금방 보셨듯이 경기 변동의 유형은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가령 예를 들어서 방학 기간 대학가의 원룸이 공실되는 현상은 여름 겨울철마다 규칙적으로 나타나죠. 이러면 계절 변동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규칙 변동은 랜덤워크 혹은 무작위 변동이라고 해서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의한 경기 변동이고, 경기 변동의 특성은 주기가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경제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공행성이 있고 비대칭성이다. 즉 좌우가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대칭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경기 변동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게 영어식 표현과 한자식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함수라는 것에서도 우리 지난 수요 공급 이론 할 때 보셨죠? 함수는 마술상자. 그죠? 펑션하고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어식 표현은 비즈니스 사이클이지만 한문식 표현은 경기인데, 이 경이라는 것은 벽경자, 그러니까 볕이라는 건 햇볕이죠. 햇볕의 기운, 기세. 지금은 햇빛이 내리쬐고 있으니까 경기가 좋은 거예요. 구름이 가리면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비가 오면 더 안 좋은 거겠죠. 이렇게 경기를 한자식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비즈니스 일이나 업무가 사이클을 갖고 햇볕이 났다가 구름이 꼈다가 비가 오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 경기다. 볕이 비치는 색이다. 기운이다. 그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소득 증가, 실업. 소득과 실업이 가장 중요하죠. 실업이 감소하면 국민 경제 전체 국민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럼 호황이고,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불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경기는 사이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복 국면. 회복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 혹은 정상 수준이다. 이 수준 아래에서부터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회복 국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회복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호황 국면이죠. 정상보다 좋아요.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 불황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점을 찍고 다시 나타나면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슌페터가 나눈 4개의 국면,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이라는 4개의 국면을 경기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어 정리를 하는 중인데, 자,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에 천장 찍고 내려온다. 정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정상 아래로 후퇴 국면을 지나서 불황까지 오고 다시 저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저점부터 저점도 한 주기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호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봐도 한 주기고요. 주기를 어디부터 따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바퀴 돌으면, 이것이 한 사이클을 돌면 이것을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정상보다 이상이면 호황 국면, 정상 아래 국면은 불황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지금 용어 중에 하나는 여기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저점부터 경기 정점까지 이 폭을 말하는 거죠. 이 진폭이 클수록 굉장히 힘들겠죠.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조우울증이에요. 예를 들면 조우울증이 걸리면 안 좋겠죠. 그래서 선진국 등의 경기 정책은 이걸 스무딩하게 올라가면 좀 억누르고 내려가면 좀 받쳐주는 그런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 국면을 수축 국면, 혹은 우리 시험에서는 가끔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복에서 호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은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해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높낮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GDP라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GDP라고 하는 것은 Gross Domestic Product 해가지고 국내 총생산이에요. 이것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입하는 거는 국내에서, 오로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만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한 것은 GDP에 속해요. 그것이 맞겠죠? 국내 경기를 측정하는 거는. 그러면 GDP는 정의하기를 일정 기간 동안에 일국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예요. 자, 그런데 생산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지출 측면으로 구합니다. 생산된 모든 것이 지출된다 가정하면 민간의 지출을 소비라고 하고, 기업의 지출을 투자라고 하며, 정부의 지출을 정부 지출,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의 지출을 순수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해서 수입을 빼면 되는 거죠. 수출해서 수입을 뺀다. 수출된 것은 국내에서 생산한 거고, 수입한 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니까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볼 때만 하더라도 뭐 소비가 안 좋고 투자도 안 된다. 그럼 이게 안 좋은 겁니다. GDP가 낮아지니까. 그죠? 뭐 수출도 안 된다면 더 엉망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결국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고, 일반 경기, 우리 경기의 좋고 나쁨은 결국 GDP를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다. 이 높낮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어요. 수출이 잘 되면 달러가 들어와서 풀리면서 소비도 증가하고 그러면 투자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지속됐지만, 그렇지만 요즘은 낙수 효과가 없어요. 수출이 되어서 돈이 들어와도 대기업, 삼성그룹 뭐 이런 데 그냥 묶여 있어요. 안 나와.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저성장의 틀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이 과거처럼 되진 않는다. 저성장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GDP는 이렇게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지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는 경기 변동에 유형했는데, 그럼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가령 50년이에요. 1, 2년이 아니라 50년, 100년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GDP가 성장하는 거죠. 계속. 중국 경제를 보면 무섭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 경기 변동이라기보다는 경제 성장론에서 다루더라. 장기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수요 공급 이론에서 보셨지만 자본, 화폐 자본이든 실물 자본이든 자본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뭐 설비를 가동하고 하게 되면 상품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상품이 만들어지면 이윤이 창출되어 그 이윤이 다시 축적됩니다. 자본이 자꾸 쌓이게 돼 있어요. 자본이 쌓이게 된다는 것은 공장 설비 등이 계속 늘어나서 생산 능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처음 시작하면 중국처럼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이 성장만 합니까? 지금 난리죠. 이제 뭐 성장률이 7%를 밑돌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순환 변동을 한다 이거죠. 장기적인 성장 추세는 있지만 이게 직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죠. 굴곡이 있다는 거죠. 오르고 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순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현상을 순환 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절 변동은 봄에 꽃 폈다가 여름에 무성하죠. 가을에 낙엽이 요즘 이러네요. 요즘 딱 이러네 벚꽃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잎사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계절 변동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가령 여름철에 횟집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들 수가 있어요. 겨울철에 스키장만 따진다면 뭐 그쪽이 잘 된다는 거. 계절마다 이렇게 변동하는 현상. 이것을 계절 변동이라고 한다. 자, 불규칙 변동은 지금 이게 주사위, 랜덤은 확률이에요. 모른다 이거죠. 무작위예요.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지 몰라요. 숫자가. 그렇듯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의해서 경기 변동. 요즘 프랑스 테러가 있어서 지금 신문지상을 보면 경제란을 보면 이제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소비 위축으로 들어가서 경제가 불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불황이 된다면 이건 불규칙 변동이에요. 예상 못한 테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많이 나타나요. 예상 못한 정부 정책 또 혹은 자연재해에서도 나타나요. 갑자기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다 쓸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못한 어떤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한다면 불규칙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럼 이런 경기 변동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기를 가정하기를 여기 호황 국면부터 다시 회복 국면까지를 한 주기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아마 저점부터 이 저점까지를 한 주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게 보기 좋죠. 어디서부터 해도 한 사이클을 도는 거니까. 이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것은 가령 이제 한 사이클을 도는데 가령 여기서 8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호황, 회복이 끝나고 호황으로 들어와서 다시 회복이 올 때까지 한 번 도는데 8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도 8년이 걸리면 규칙적 주기성이에요. 주기가 규칙적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몇 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경제연구소, 대기업 경제연구소들이 내년도 경제성장 정말률 몇 퍼센트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요즘은 얘기 안 해요. 다 수정합니다. 중간중간에. 다 틀리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알면은 떼돈 벌죠. 주식해서. 자, 요즘은 주식을 파생상품 시장에 들어가면 떨어져도 돈 벌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다. 불규칙 주기성. 공행성 했는데, 자, GDP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를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등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가 좋다 하면 소비만 증가해서 그냥 끝이다. 나머지는 고정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움직여요. 소비가 증가해서 상품이 잘 팔리니까 투자를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경기를 구성하는 이런 뜻이고요. 비대칭성은 자, 좀 전에 설명드릴 때 추세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다 그랬는데 가령 정점을 기준으로 좌우를 보면 그럼 이게 대칭이냐 이거예요. 대칭이 아니죠. 올라갈 때는 길고 완만하지만 떨어질 때는 짧고 가파라요.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라는 전제하에, 물론 이제 자본주의 이후의 시대가 언젠가 오겠죠. 역사는 늘 변하니까.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있는 한 성장하는 경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길고 짧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서는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기간은 길고 완만하며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짧고 가파르다. 뭐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국면이라고 했으니까 확장국면은 수축국면보다 길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 뭐 이런 겁니다. 경향이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 정리를 한번 보시면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체 활동 수준의 동향이라서 볕경자, 기운 기자를 썼고 영어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다. 그래서 경기의 움직임은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GDP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액을 이렇게 항등식이에요. 지출 측면에서 보면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생산된 모든 것을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지출 측면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는 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의 개념이었다. 이 투자를 보게 되면 생산된 것 중에 안 팔린 건 재고 투자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새로운 생산 설비를 기계 설비 등을 구입했다 그러면 그게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가 있고요. 건축물에 대한 지출과 신축대를 구입해도 이제 건설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건설 투자다. 참고적으로 건설 투자 변동만 한번 보면 이건 참고적으로 보면 종류에 따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 투자, 토지 가격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주택은 살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전월세가 계속 올라요.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그렇습니다. 대도시권에 편중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많이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요즘 대형 평수 안 나간다잖아요. 비주거용 건물 투자 이거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거고 토목 건설은 이제 여기서는 건축이지만 이제 토목은 좀 다르죠. SOC라든지 정부의 경기 조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부가 개입하는 이쪽을 개입하니까 이런 부분이다. 정부 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출이 있다. 뭐 이런 건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슌페터는 경기 변동을 회복, 호황, 후퇴, 불황국면이라는 4국면으로 분류하였다. 어떻습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정점을 찍고 후퇴 불황, 저점을 찍고 다시 도는 4국면. 2번입니다. 계절 변동이란 예측 불가능한 충격에 의한 경기 변동을 말하고 무작위 변동이란 계절마다 규칙적으로 경제 활동이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틀렸죠? 이거는 반대로 돼 있어요. 계절 변동과 무작위 변동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맛보기예요. 18회인데 문제가 좀 친절해서 설문이 경기 변동은 변동 요인에 따라 추세 변동, 순환 변동, 불규칙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주택 건축 허가량을 통해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음 절에서 2절에서 보겠지만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때는 GDP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본다 이거예요.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 중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그랬어요. 가격 거품으로, 거품은 일시적인 거고 급증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계절 변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굳이 말하자면은 불규칙 변동이겠죠. 우발적 변동이에요. 일시적 정부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겠고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량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이건 순환 변동이겠죠. 벌써 후퇴기가 보이고 하시죠. 순환 변동이고 경제 성장으로 자 경제 성장 지속적 증가 이건 장기적인 거니까 추세 변동이겠죠. 그렇다면 답은 5번이 되겠죠.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적 규칙적 그럼 계절 변동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게 한 18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는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 우리가 일반 경기를 배우려고 부동산 학개론을 배우는 건 아니시죠? 그러면 GDP로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 거래량, 부동산 거래량이겠죠? 주택 거래량 포함해서 택지 분양 실적, 이거는 건설회사가 수요한다는 거겠죠? 택지를 분양하면 건축 행위가 일어나겠죠? 공급 측면에서는 허가 면적, 착공 면적. 자,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가격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러나 주의할 거는 투기나 인플레이션은 건축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가격 상승이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러한 측정 지표들은 순환 국면상 높낮이를 이런 것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방금 전에 보신 문제 중에는 건축 허가 면적으로 측정한다면 그랬죠. 이 높낮이를 말한다. 자, 이것이 측정 지표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은 일단 지역별로 다르겠죠.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용도별로 달라요. 주거용은 역순환적, 상공업용은 동순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긴 편이고 수명이 길어서 그래요. 진폭, 위아래의 진폭도 큰 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되는 파트가 제 2절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 요약을 또 한번 해보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생소하니까 반복을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측정 지표는 거래량, 거래량은 이제 취득세나 등기 실적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건설회사가 택지를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건설회사 입장에선 수요죠. 택지를 수요하는 거, 사가는 거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공급 측면의 건축 허가 면적은 허가를 한다고 해서 지금 땅을 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지표고. 착공은 영어로 스타트예요. 이미 이제 시작했다. 동행 지표다. 이런 거고요. 가격 임대료는 여러 지표와 함께 사용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 가격만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순환국면, 부동산 국면도 자, 회복, 호황인데 대신에 이제 상향시장 이렇게 있고요. 후퇴, 불황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불황을 하향시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정시장이라는 것도 별도로 존재한다. 별도의 순환국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상가나 주택 등 불황에 강한 지역적 부동산 시장이 있다면 안정시장이라고 할 것이다. 자,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 역순환적, 상공업용 동순환적이다. 일반 경기에 비해 주거가 길고 진폭이 크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해설을 해야죠. 요약을 우리 기본서에 있는 요약을 해본 거고요. 하나씩 해설을 해본다면 자, 일단 수요 측면의 거래량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회복 국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 호황 국면, 줄어들기 시작한다 너무 줄었다 불황 국면, 이렇게 거래량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택지 분양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허가 면적도 자, 건축 허가 면적이 가장 많이 사용돼요 사실은. 그래서 허가량이 증가하고 허가량이 많아지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희박하고 다시 늘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한다. 착공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측정 지표들은 이 높낮이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 경기의 호불항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순환 국면을 갖고 있는데 회복 시장, 아까 보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호황 대신에 이제 라이징 마켓 해가지고 라이징 뜨는 시장이다 해가지고 라이징 마켓 이렇게 되고 후퇴 시장이고 클로즈드 마켓 클로즈드 이미 이제 문 닫았다 이거죠. 그래서 클로즈 마켓 이 영어는 좀 이상하네 그죠?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라이징 마켓 상향 뜨는 시장 하향 시장 이렇게 해서 불황의 하향 시장 호황에는 상향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4개의 순환 국면을 부동산 시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정시장은 여기 들어가는 안정시장 여기 있겠네 이런 게 아니라 안정시장은 아까 보셨던 이 진폭이 이렇게 높낮이가 컸다가
어떤 시장이 이렇게 진폭이 없어. 이거 뭐 회복하는 듯 마는 듯 빠지는 듯 마는 듯 이런 시장이 안정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상가, 가령 뭐 역세권에 뭐 조그마한 상가 원룸이다 뭐 이렇게 되면 여긴 뭐 오를 때 크게 오르지도 않고 빠질 때 많이 빠지지도 않는 그런 스테이블한 시장이다. 여기 저점이 여기 와 있고 정점이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진폭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폭이 적다 해서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환 국면상 용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시장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정시장이 있고. 자, 용도별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순환이라는 의미는 가령 일반 경기를 이제 우리 GDP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면 동순환. 거꾸로 가면 역주행한다 그러죠. 우리 자동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오면은 역주행이죠, 이게. 역주행이죠. 예. 역순환은 거꾸로 간다라는 거겠죠. 동순환적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전체 경기와 역순환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건설 부분은 꼭 청개구리 속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주거용 부분은. 왜냐하면 주어진 자본이 돈이 정해져 있다 그랬을 때 상공업이 이게 일반 경기와 같죠. 경기가 좋다는 것은 장사 잘 되고 공장 막 짓고 할 때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자금이 막 몰리겠죠.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빠질 거고요. 그러다 경기가 일반 경기 전체가 불황이면은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출해주고 난리가 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적이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8회 아주 옛날에 20년쯤 됐나? 그때 내고 안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법칙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건 내겠죠? 이거는 왜냐하면 명백하니까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긴 이유는 가령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산업이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굴뚝 산업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주기로 변했다는 것은 기업의 설비 투자 붐이 딱 일어나면 기계 설비 막 구입하고 10년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나 공장, 철도, 뭐 항만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건 뭐 20, 30년 더 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붐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기니까 이 주기가 길 수밖에 없겠죠. 네, 주기가 길어요. 그리고 진폭이 큰 이유는 이번 과정에서는 기초인문에서는 거미줄 모형을 안 하지만 거미줄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기본 이론에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령 진폭이 큰 이유는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공급이 금방 늘어나지 않아요. 수요 측면이 막 증가하는데 공급이 잘 늘어날 수 없어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만약에 경기 측정 지표를 가격으로 본다면 가격이 급등해서 진폭이 굉장히 크죠. 또 나중에 꺼질 때는 급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고요. 부동산의 내국성 때문에. 그 다음에 진폭도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진폭도 크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기가 긴 이유는 내구성, 부동산의 내구성 때문이고 진폭이 큰 이유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수급 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용어 정리를 보면 선행지표 아까 나왔는데 영어로는 리딩 인디케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먼저 가는 지표다. 실제보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각종 경제지표 중 경지 움직임에 선행해서 미리 움직이는 것이에요. 함께 움직이는 것은 동행이고 경기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뒤따라가는 것은 후행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주가지수가 막 오르면 이것도 선행지표 중 하나로 보는데 경기 좋아지겠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서는 아까 보셨던 건축 허가 면적 이런 거 있죠. 건축 허가 면적이 막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건축 투자가 막,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행지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동행이 아니라 선행지표고 동행지표는 건축 착공량이다, 그죠?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스타팅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언급을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실률도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 비는 거죠. 공실, 주택이 비는 거예요. 공실이 발생한다는 거,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부동산 건축 활동이 앞으로 당분간 없다는 거죠. 이게 남아 도는데 경기 침체나 공급 과잉으로 업무용 빌딩에서 비어있는 사무실이 차지하는 비율 혹은 그 기간, 임대되지 않는 기간, 가령 어떤 사무실이 1년 12달 중에 3개월 비어 있었다. 그러면 12개월 중에 3달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죠. 그러면 공실률 25%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간 비율로 측정하기 쉽게. 그래서 공실은 굉장히 민감한 지표예요.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도.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한마디로 하면 물가지수 혹은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의미하죠.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보세요. 이 분필 하나가 100원에서 지금 분필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200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죠. 100원 가지고 구매력이 분필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00원이 있어야 하나를 살 수 있어요. 돈의 가치는 떨어진 거고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의미해요. 교환 비율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여기다 적어놓은 이유는 아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만약에 측정 지표로서의 가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에서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건축 허가 착공도 없이 가격만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건축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곧 꺼질 거예요. 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셀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1번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요 측면의 측정 지표로서 건축 허가 면적, 착공 면적 등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을 보기 전에. 자,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수요 측면일까요? 아니죠. 공급 측면입니다. 이거는 허가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니까 공급 측면이 되겠죠. 자, 2번 안정시장이란 부동산 경기의 순환국면 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있는 시기를 말한다. 그럴듯하게 보이시겠죠?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안정시장이란 순환국면상 하나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려드렸지만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어느 지역적 시장이 있다면 그 시장은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동순환하는 경향이 있고 상업공업용 부동산은 일반 경기와 역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틀렸죠? 네, 바뀌어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26회 너무 바로 시험 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죠. 예. 이것은 이제 뭡니까? 요거 이제 별도의 어떤 시장을 의미하는 거죠. 국면, 안정국면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겁니다. 자,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측정 지표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 진폭이 작다. 벌써 틀렸죠. 수급 조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진폭이 커야죠.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답이 쉬웠죠.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패스, 그죠? 이거는 기본 이론에서 배우기로 합니다. 답이 굉장히 쉬웠죠. 네. 한번 해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향 국면, 자, 우리 한번 해보면 여기가 상향 국면이고 여기가 회복 국면이지 않습니까? 상향 국면 직전 회복 국면에서 거래 사례 가격은 가령 1억 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자, 이게 과거에 거래된 거예요. 가령 6개월 전에. 그러면 지금 여기쯤 와 있겠죠? 그럼 지금 평가할 때는 이거는 하한선으로 삼아야 돼요. 하한선. 1억 이상으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올라가는 국면이니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1, 2, 3, 4번 정도가 지금 우리가 배우신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 중에 경기변동의 개념,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에서는 측정 지표와 그 특성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3편으로 넘어갑니다. 3편 부동산 시장에서 1장을 다 할 거예요. 1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개념 특성,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 대한 간략한 내용, 여기서는 여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효율성, 여기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 뭐 이런 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